자, 이 정도면은 보통 그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확인이 됐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주인분하고 오토바이 소유주하고 인사하고 냉간 시동 한번 보셨고, 그리고 겉에 외부에 어디 뭐 깨진 부분, 뭐 슬립나서 기스난 부분, 그런 거 눈으로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바퀴 뒷바퀴 정렬 상태 확인하셨고, 그리고 누유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누유가 되게 중요한데, 누유 상태 확인하는 거는 어느 부분의 누유를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엔진의 헤드 부분, 엔진 헤드 가스켓이, 오래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엔진 헤드 가스켓이 터져가지고 누유가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연식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연식이 좋은데 누유가 있어. 그러면 제품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바이크를 너무 과격하게 탄 거예요. 말 그대로 흔히 조지고 탔다는 소리죠. 조지고 탔기 때문에 그 헤드에서 누유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누유 부위는 헤드 부분. 그 다음 누유 부위는 이렇게 바이크 하부 쪽을 보세요. 하부. 엔진 오일 빠지는 드레인 볼트 부분, 드레인 볼트 토크 조절 잘못해서 빠가 나면은 깨진 거죠. 그 나사산 부분이 망가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유가 생겨요. 드레인 볼트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보셔가지고 엔진 하부 오일팬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일단 엔진 부분에 누유 있는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엔진은 고장나면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헤드, 드레인 볼트, 엔진 하부 요런 데 누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엔진 부분 누유 확인하셨죠? 그 다음 누유 봐야 될 부분이 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해서 이런 도장 상태 다 부식 일으키거든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도색이 막 다 낡아갖고 떨어져 나가고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은 오일 누유가 있거나 오일 누유가 있어서 수리를 했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누유 상태, 브레이크도 누유 확인하셔야 돼요. 엔진 부분 오일 누유 확인하시고요. 말 그대로 리어 브레이크 확인하시고요. 서스펜션, 리어 쇼바, 프론트 쇼바. 자, 이 프론트 쇼바의 누유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분명히 누유가 있는데 속이고자 하는 판매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를 마르는 겁으로 다 깨끗하게 닦아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싹 만져봤는데 깨끗해. 누유 없네? 근데 내가 집에 갖고 가면 누유가 생겨. 어떻게 보냐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양해를 구하고 올라타서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 프론트 서스펜션을 한번 꾹꾹 눌러보세요. 미친듯이 너무 세게, 일부러 너무 세게 누르면 바이크 소유주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게는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과속 방지턱 넘는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한 10번 정도 눌러보세요. 그러고서 여기를 손으로 싹 한번 닦아보는 거예요. 먼지 때 링 모양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먼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기름기가 묻어 나온다. 그럼 누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서스펜션의 오일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오일 오버홀 하는 가격을 절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매물에 대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다 마음에 드니까 감안을 하든지, 그거 확인하시고. 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 그러면 전기 장치 한번 봐야겠죠? 자, 시동을 걸고요. 깜빡이
깜빡이 좌측, 우측, 그리고 크락션 눌러야지. 라이트, 상향, 하향 다 나오는지 요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요렇게 이게 바이크를 애지중지 관리, 모두 대부분이 다 변태 관리했다, 애지중지 관리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지중지 관리한 분들이 만약에 깜빡이 전구 하나 나갔어요. 이거 몇백 원 안 해요. 몇백 원 하지도 않는데 깜빡이 전구 하나 나갔어. 근데 이거를 안 갈았어. 몇백 원 하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센터 가서 갈으시면 돼요. 얘기는 하는데 본인이 안 갈았잖아. 그럼 이건 애지중지한 바이크가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애지중지하고 이거 팔면서도 이거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조심해서 타세요. 그런 바이크라면 본인이 잘 탔고 아끼던 바이크였고 애지중지 그렇게 좋아했던 바이크였으면 이런 사소한 거 가만 안 놔둬요. 이런 거 전기장치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다 봤어. 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 시승 한번 해봐야 돼요. 보통 시승은 그냥 하기는 어렵죠. 저도 그냥 시승 한번 해볼게요. 시승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 그냥 안 시켜줘요. 대신에 이제 이 바이크 대금은 지불을 해야 되겠죠. 바이크 대금 지불을 하고 시승 한번 하고 확정을 짓겠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바이크 주인도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승을 시키겠죠. 시승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게 있겠죠. 자, 시승해서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잘 들어가느냐. 기어가 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악셀레터를 당겼을 때 가속이 매끄럽게 되느냐, 그리고 두 손을 살짝 놨을 때 평행하게 가느냐. 한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빠듯하게 가느냐. 이 얘기는 도로가, 시승하는 그 도로가 평평하다는 조건 하에요. 타이어가 편마모가 있거나 도로가 좀 울퉁불퉁하거나 도로가 살짝 기울어져 있거나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평평하다는 조건 하에 얘가 쏠림이 없어야 돼요. 쏠림도 없어야 되고 핸들이 부들부들 이렇게 뭔가 불안정한 느낌, 핸들 떨림이라고도 하고 털림이라고도 해요. 이 핸들 털림 없어야 되고 한쪽으로 쏠림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차
초보자분들은 핸들에서 손을 떼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자전거 타면서 중심만 조금 잡으면 손 못 타잖아요. 비슷해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그래,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안 해도 핸들에서 손만 살짝만 떼세요. 살짝만 떼보시고 얘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근데 내가 이제 앉아있는 게 살짝만 삐딱하게 앉아있어도 그쪽으로 살짝 쏠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쏠림이 없이 그냥 잘 간다, 중심 잘 잡고 있는 거다, 이 정도면 핸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없다, 그런 거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승까지 마치고 나면 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뭐 시동성 확인하셨고, 그리고 겉으로 내 눈으로 구석구석 다 살펴봤고, 그리고 어디 뭐 오일이 새는지, 누유 같은 거 쇼바든지 엔진이든지 누유 확인도 다 했고, 그리고 이렇게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격에 내가 사겠다, 안 사겠다, 아니면 뭐 조금 더 깎든지, 뭐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시간이 좀 되신다면 순행식 바이크는 라지에이터가 돌아야 돼요. 엔진이 순행식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에이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냉각수가 엔진을 식혀주는 거거든요. 이 순행식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 게이지가 보통 한 105도 전후, 뭐 바이크마다 세팅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105도 전후 그 정도 온도에서 냉각 팬이 돌아야 돼요. 지금 요 호넷 같은 경우는 103도에서 104도 그 정도가 되면은 수온 게이지가 그 냉각수 팬이 돌아요. 냉각 팬이 돌아요. 냉각 팬이 도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더 좋아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발인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이크 초보이신 발인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체인, 기어, 뭐 대기어, 소기어, 체인, 요런 소모품도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중고를 사는 거잖아요. 신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중고를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그것도 민폐예요. 중고는 중고라는 걸 항상 감안을 하셔야 돼요. 뭐 생활 기스라든지 그런 거, 중고라는 걸 감안하시고,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유무를 판단하는 건데, 판매자가 사고 유무를 숨긴단 말이야. 자동차처럼 보험 이력이라는 게 없어요. 바이크는 알 수가 없어요. 사고 내역을 내가 숨기고자 말을 안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사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체크 방법,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 이제 갖고 오자마자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이나마 더 돈 절약을 하고자 소모품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고장, 큰 돈이 들어갈 만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고장에 대한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승은 일단 맨 마지막에 하는 차례가 시승인데, 시승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승하면서 기어가 1단에서 2단, 3단, 4단, 5단, 6단 착착착착 잘 들어가는지, 또 다시 착착착착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는지, 그리고 이 바이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런지.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항상 높은 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감당 안 되는 출력의 바이크도 욕심을 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앉아보고 조금이나마 한번 당겨보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속지 말고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를 위해서, 나의 MR을 구매하기 위해서, 나의 MR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중고 MR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